마지막 통화 장소는 산 정상 부근. 정상 인근에 수변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부표는 탐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치를 할 겁니다. 전방위 수색을 펼치기 위해 탐색 구조견이 긴급 투입됐다. 10m 상공 헬기에서 구조견과 구조사가 먼저 뛰어내렸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다급한 대원들. 찰나의 순간에 사고자의 목숨이 달려있다. 명령이 떨어지자 곧바로 탐색을 시작하는 구조견.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발달한 후각으로 1km 반경까지 조난자를 찾아낸다. 거기서 배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등산객과 마주치자 그냥 지나치는 구조견 백두. 움직이는 사람에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짖질 않네요, 얘가. 네, 짖지 않아야죠. 그게 정상이죠. 움직이거나 서서 다니는 사람한테는 반응을 하면 안 되죠.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짖어주고 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견을 만드는 거죠. 그럼. 같은 시각 헬기팀에서도 상공을 돌며 수색에 한창이다. 이들의 임무는 지상대원들이 찾기 힘든 절벽 위주의 탐색. 지금 장소가 조금 더 앞으로 가셔가지고 잠깐 저거 오른쪽으로 더 들어가시라고요. 상황을 전부 보게. 예. 온도로 사물을 감지하는 열 화상 장비. 적외선 기능을 비롯한 확대 기능까지 육안 식별이 어려운 것도 찾아낼 수 있다. 한편 지상 탐색에 가속도가 붙었다. 백두의 걸음이 빨라진 것이다. 들어가서 이쪽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좁고 가파른 길을 막 벗어나자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맹렬히 짖기 시작하는 백두. 대체 무얼 본 것일까? 괜찮으세요? 네. 하산 도중 추락한 부상자다. 감각 있으세요? 아, 예, 예. 예? 예.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 곧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간다. 응급조치에 따라 부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상자의 몸을 시트로 단단히 감싸는데 강력한 헬기 프로펠러 바람으로부터 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스카이엔젤 환자 응급조치 완료됐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곧이어 연막탄으로 현재 위치를 알리는 지상대원들. 숯불이 울창한 곳에서는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헬기에서 못 찾는 경우가 좀 옹옹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치를 표시하려고 저희가 준비가 완료됐고 우리 여기에 있으니까 그 환자를 데리러 와라라고 표시를 합니다. 잠시 후 신호를 향해 헬기가 도착했다. 그대로 좋아요. 그대로. 앞으로 1만. 오케이, 그대로. 헬기가 도착하자 일대는 태풍이라도 분 듯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돼 있어? 잡아줘야지. 몸조차 가누기 힘들 정도다. 그때 올라가던 들것이 바람에 흔들리고 말았다. 재빨리 줄을 감는 지상대원. 잡아줘야지. 땡겨. 들것이 흔들리면 부상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마음이 급한 대원들. 부상자를 무사히 헬기로 옮겼다. 아직 한숨 돌리기엔 이르다. 부상자를 구급차에 이송해야 이들의 임무가 끝난다. 구급차는 이미 헬기 착륙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구조 작업에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대원들에겐 마치 하루가 지난 듯 긴 시간이었다. 대원들도 이제 한숨을 돌린다. 그저 해야 될 일 한 것뿐이죠. 막 항상 하듯이. 중앙 119 구조대 상황실. 북한산에 실종자가 발생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전국 각 지방에 올라오는 사건 사고를 저희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쭉 실시간 이제 사건 사고 관할 지역만 책임지는 일선 구조대와 달리 전국으로 출동하는 중앙 119 구조대. 나타나듯이 지금 기계 사고를 일선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고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광복 이래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 후 국가적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중앙 119 구조대다. 대구 지하철 참사, 집중호우 피해 지역 등 6해상 대형 재난 현장에서 전천후 구조 임무를 수행해온 이들. 뛰어난 임무 수행의 기량 뒤엔 언제나 구조 헬기가 함께했다. 그날 오후 항공 구조팀이 다시 뭉쳤다.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를 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동을 나가지 않는 시간엔 훈련으로 채워지는 구조대의 일상. 훈련도 실전처럼 이루어지기에 대원들은 늘 긴장의 연속이다. 헬기를 타는 순간 대원들의 임무는 시작된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헬기를 타는 구조대원은 모두 6명.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전방을, 한 명의 정비사는 열화상 화면을, 그리고 또 한 명의 정비사와 직접 조난자를 구조하는 2명의 구조사는 후방을 살펴야 한다. 헬기는 자동차에 비해 몸집이 커 운전자 혼자 시야를 모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 측면을 살피던 정비사의 눈에 무언가가 포착됐다. 열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공합선 바로 옆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다.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비행하면서 계속 경계를 해주고 비행기 상태, 그다음에 크루를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서로가. 그걸 모르게 되면 이상 상황 시에 조치를 못해요.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고압선을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 9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헬기 사고가 있었다. 조형물 설치로 헬기가 하강하던 중 날개가 조형물에 부딪힌 것이다. 이렇듯 헬기는 순간적인 판단 실수가 곧 참사로 이어지는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제 했던 호위선 장 높이죠. 네, 그 사이 훈련장에 도착한 대원들. 물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요. 거꾸로 오르나. 요구자가 있는 지점을 가상에 설정해놓고 건절해서 우리 구조대원 2명이 헬기에 드롭을 이탈해서 요구자를 구조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조난자 역할의 이종일 대원과 구조를 맡은 김병태 반장. 줄 없이
맨몸으로 뛸 계획이다. 물로 바로 뛰어드는 이른바 드롭은 조난자에게 가장 빨리 접근하는 입수법이다. 곧이어 구조 작업이 시작됐다. 이번 훈련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물살을 뚫고 헬기로 접근하기. 헬기가 일으키는 바람은 구조사의 진행 방향과는 정반대로 엄청난 체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헬기 밑은 태풍의 눈과 같다.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한편 헬기에서 강으로 조명탄을 투척했다. 물보라의 시야를 빼앗긴 구조사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구조사가 헬기 밑에 도착함과 동시에 서둘러 구조 장비를 내려보냈다. 조난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구조 장비 레스큐 시트. 2명이 동시에 탈출이 가능한 장비다. 조난자를 감싸 바람으로부터 막는 것 또한 잊지 않는다. 훈련을 무사히 끝낸 김병태 반장이 고생한 후배 대원을 격려한다.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친 순환 훈련이 끝이 났다. 실제 상황이고요. 더 힘든 게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진짜 파도가 치더라도 급류가 있더라도 내가 임무에 투입되면 완벽하게 수행해내. 그러기 위해서 항상 연막 체력 관리라든지 구조기술 연마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 그것은 이들 항공구조대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중앙 119 항공구조대에서 사용하는 헬기는 모두 석대. 그중 2008년에 도입한 28인승 헬기 피닉스는 세계에서도 단 한 대뿐인 최첨단 구조 헬기로 가격만 350억 원에 이른다. 카메라 렌즈가 이제 6개가 있는데 렌즈마다 기능이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이게요? 그냥 거리를 측정을 한다든지 그 기능은 따로 있어요. 적외선 탐지 기능, 야간 투시 기능 등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전천후 헬기.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항공구조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악천 후에 발생하는 사고와 야간 출동. 일선 구조대에선 할 수 없는 중앙 119 구조대만의 업무다. 자동 비행 장치로 대원들의 안전도 강화된다. 자동화된 이유는 기상이 안 좋은 지역에 조종사들이 자동 비행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상황실 근무자들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긴장감이 도는 표정. 남부 지방에 지금 호우가 크니까 현시간부로 직원들 그 문자 메시지를 날리도록 해. 현재 호우특보 발효 중 즉시 응수할 수 있도록 대기하기 바랍니다. 수신료는 나한테도 바로 왔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출동을 빨리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하고도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대원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특히 비만 이렇게 좀 많이 오는 날이면 벌써 사실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 전에도 고참 직원들은 벌써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상공. 야간 훈련을 따르는 중앙 119 구조 헬기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있습니까? 고도 2,000m로 갔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원웨이리뱅해서 동쪽 미사리 방향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세요. 고도 1,000m 이하로 격상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좀 줄이세요. 속도 좀 줄여줘. 전 대원이 긴장한 상태. 관제탑의 신호를 받고 서둘러 속도를 줄이는데 그때 정체불명의 헬기 한 대가 구조대 옆으로 지나간다. 지금 충돌 한번 했다니까. 출동하기 전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야간 수색에 필요한 장비들이다. 이게 스토브라이트라는 건데 야간에 저희가 그 조난자가 있거나 저희 구조대원이 내려갔을 때 항공기관 위에서 저희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고. 잠시 후 훈련장에 도착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 대원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조명이 비추는 한 줄기 빛뿐이다. 강풍 때문에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다. 헬기는 착륙 장소를 찾아 훈련장을 떠나야 한다. 배가 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주십시오. 가자. 현재 조난자는 숲속에 미리 숨어있는 상태. 훈련도 실전과 똑같이 이루어진다. 항공기 위에서 보는 거 아래에서 보는 거랑 틀리죠. 아래는 숯불이 우겨져서 밤에 달이 비친더라도 거의 무혈광에 비슷하게 비치니까. 그때 구조견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마침내 조난자를 찾아낸 것.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중앙119 구조대원입니다. 똑바로 누울 수 있겠습니까? 예, 편하게 한번. 정신을 잃진 않으셨습니까?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만지는 부분이 아프십니까? 아,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 부목을 좀 댈겠습니다. 부상자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는 대원. 특별한 이유가 있다.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세요. 처치 도중에도 계속해서 그 의식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환자에게 안정을 취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말을 걸고 있습니다. 환자분, 저희 지금 다리 고정하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이제? 예. 간단히 응급처치를 마친 후 부상자를 들것에 옮긴다. 하나, 둘, 셋. 숲이 우거져 헬기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 헬기가 올 수 있는 곳까지 직접 옮겨야 한다. 헬기가 올 수 있는 곳으로까지 저희들이 옮겨서 헬기로 이송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긴 한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후송 작업. 하나도 안 보인다. 조금 가셔서 좀 한 번만 가주시는데? 자칫 발이라도 헛디딜 경우 부상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기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어느새 대원들의 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은 쉴 틈을 주지 않는다. 헬기가 도착하기 전 들것에 로프를 미리 연결해 놓아야 한다. 들것으로 이제 인양될 때 이 하강풍에서 들것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구 조절가 굉장히 불편해하고 더군다나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헬기로 인양될 때까지 저희들이 그 롤링을 줄여주고 도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인줄을 달아서 그렇게 해주고 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이제 막 도착한 구조 헬기가 부상자를 인양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고 제자리 비행을 시도한다. 흔히 하버링이라고 불리는 제자리 비행은 일정한 고도로 공중에 떠 있는 비행. 이때 위로 뜨려는 추력과 중력이 함께 작용한다. 만에 하나 제3의 힘을 받게 될 경우
곧바로 추락으로 이어진다. 2001년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제자리 비행 상태에서 원인 모를 하강 기류가 덮쳐 추락한 것이다. 구조 현장마다 제자리 비행이 불가피한 항공 구조팀. 매 현장마다 추락의 사고가 도사린 위험한 직업이지만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이 있기에 이들은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다. 그런 그때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들것이 회전하고 말았다. 재빨리 견인줄을 당겨 위치를 다잡는 대원. 노련한 대처로 부상자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헬기로 돌아온 대원들. 대가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이면 충분하다. 예고를 주고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갑작스런 그런 출동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연습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늘 이렇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순환 구조 훈련장에 모인 구조 대원들. 수중 구조 훈련이 한창이다. 일단 수중에서 구조한 사람을 갖다 기도부터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목을 갖다가 기도를 확보한 다음에 밀고 나오는 거죠. 수중 구조 훈련은 의식이 있는 상태와 아닌 상태 두 가지 조건으로 진행되는데 후자의 경우 구조사의 뛰어난 잠수 실력이 요구된다. 구조자가 만약에 그때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익수를 해버렸다. 그때 저희들이 수심을 바로 스킨을 꽂아가지고 한번 요구자를 다시 한번 구조해오는 기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일단 최소 깊이 5m. 자.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5m 물속으로 뛰어드는 이종일 후배 대원. 잠시 후. 그렇지. 항상 올라올 때는 물 밖으로 올라올 때는 항상 손이 먼저 와가지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는 거. 예. 그렇지. 5분 이상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되면은 거의 뇌사 사망 추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단시간 안에 그리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그렇게 구조해내는 게 제일 큰 관건이죠. 좀 더 고난도의 훈련을 위해 장소를 옮기는 김병태 반장.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으로 항공 구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강화법이다. 내가 신호를 주면은 내려가지고 장비, 수경, 오리발, 내 몸 상태, 오케이 사인 되면 오케이 사인 주고 자, 지금 여기다 보인다. 자, 들어. 장비 확인하고 오케이. 호이스트 같은 걸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한데 아무래도 드롭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 몇 초가? 그렇죠. 그 몇 초가 지금 요구자한테는 몇 분이 되고 몇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생명하고 직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훈련도 실전처럼 항공 구조대의 철칙이다. 긴장하지 말고 항상 하는 거니까. 자, 준비. 대신 긴장은 절대 금물. 훈련을 통해 이들은 강한 대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훈련이 끝난 시각 김병태 반장팀에 호출이 들어왔다. 처음에 저하고 이종현 반장 드롭 한 번씩 하고 한 번 스클링 해주고 엑스큐션 내려가지고 내하고 이종현 반장 둘이 타고 오케이 올리고 다시 또 내려버리고 그냥 올리고 바로바로 하지 말고 네, 천천히 하세요. 내가 드롭할 때 오른발 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스켓 내려줄 때 조끼를 내려주세요. 조끼를. 그럼 뭐 우리 오면 내려오면 충주 선착장에서 이제 각종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충북 그 소방본부 주관으로 하는 훈련인데 저희 중앙구조대는 헬기를 가지고 수상해서 인명구조하는 시범을 보여줍니다. 1994년 충주에서 발생 3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유람선 화재 사고. 이번 훈련은 그때 사고를 그대로 재현해 실시된다. 다음 날 전국의 재난 대응 기관들이 충주 선착장으로 모여들었다. 김병일 반장팀도 헬기를 타고 막 도착했다. 요구자가 40명이 입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여기 한 무리 여기 한 무리 입수를 하고 이렇게 두 무리가 보일 텐데 거기서 한 4명이 보이는 곳이 헬기가 구조해야 될 그 장소입니다. 중앙구조대는 모든 그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투입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은 중앙구조대가 그런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훈련. 충주 유람선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초기 진압을 위해 119 소방방재정이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된다. 아비 규환을 방불케 하는 화재 사고 현장. 유람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40여 명.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응급 환자들이 속속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장 구조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그때 재난 현장으로 빠르게 날아오는 헬기. 중앙 119 항공구조 헬기다. 강한 물살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내리는 구조대원들. 조난자를 헬기로 인양하려면 엄청난 체력이 요구된다. 헬기가 일으키는 이른바 하양풍을 뚫고서 비교적 물살이 잠잠한 헬기 밑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양풍을 뚫고 구조사가 헬기 밑에 도착했다. 의식이 없는 조난자를 구조용 바스켓에 먼저 실어 올린다. 구조사의 활약으로 긴급 환자가 무사히 인양된 상황. 조난자 역할의 소방대원도 그제야 밝게 웃어 보인다. 훈련을 끝내고 구조대 활주로에 도착한 항공구조대원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헬기 프로펠러도 이제야 멈춘다. 오늘 고생들 했어. 수고하셨습니다. 힘이 좋으니까 그냥 팍팍 차고 들어오는구만. 물살 많더라고요. 오늘 물살이 좀 있었어. 근데 워낙 힘들이 좋으니까. 진짜 이 배면 밑에 헬기 배면 밑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강풍이 없어요. 딱 밑에 있으면. 우리가 고도를 낮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그 출동하는 횟수보다 훈련하는 횟수를 많게 잡는 이유가 현장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이제 정비사, 조종사, 구조사들이 호흡을 맞춘 이유가 그래서 훈련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